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되겠는데요. 이런 첫 거래일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네, 자, 우선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좀 올라갈 만하면 다시 내려가고 다시 하고 조정받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요일 시장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가 다시 깨졌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다시 깨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마디 지수대에 대해서는 분명 의미하는 바가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센티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오늘 좀 분명히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요일 날 이렇게 꺾였던 이유가 미국 시간외에서 이제 애플이랑 아마존 시총 1등이랑 뭐 3등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나스닥 시간의 지수가 빠졌었고 이 우려로 우리 시장까지 빠진 건데 사실 그전 뉴욕 증시 괜찮았거든요. 근데 좋았던 건 반영하지 않고 시간에서 다시 조정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악재만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었죠. 왜 이런지 관련된 내용은 전략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 흐름을 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개인이 좀 크게 받았습니다. 음, 1조 2,500억 가량 받았고요. 올해 여름, 그러니까 8월 13일 이후로 가장 많은 매수세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외인이 8천억 가량 순매도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 좀 좋다가 역시나 같이 좀 고꾸라지면서 시장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그 돌직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업황 개선 기대로 그간 반도체 수급이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빠져서 수급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다만 저평가 매력 구간은 좀 확실하게 다졌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상승 구간 바로 나오냐? 이것도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업황 기대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반도체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PC, 그다음 모바일 서버 그래픽, 뭐 GPU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PC가 윈도우 들어오면서 성장할 때 메모리에 큰 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크게 성장하면서 또 큰 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버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서 또 16년부터 17년 사이클이 이렇게 또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이클이 있었고 각각의 사이클이 이렇게 조금은 다른 시점으로 각각의 큰 사이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좀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장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큰 사이클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4년부터 클라우드하고 아마존도 미리 했었고, 뭐 구글도 뛰어들고 페이스북도 들어왔듯이 지금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서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이제 좀 구조적인 변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현재 이 PC, 모바일, 서버, 그래픽, GPU 같은 메인 축에 강력한 하나의 축으로 또 추가가 돼서 같이 또 하나 이렇게 사이클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각각 메인 사이클이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 전부 정확하게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각각의 시기적 차이가 있는 거고 결국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사이클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지죠. 무슨 말이냐면 사이클의 흐름이 앞으로는 더 모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의 단점이 뭡니까? 시크리컬처럼 멀티플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PC, 모바일, 서버, 그래픽, 이 또 자동차까지 되면서 이 사이클이 점점 좁아들고 모호해지는 국면이 되면은 이 반도체 전체 산업군의 멀티플이 올라간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아래단 이제 소부장도 충분히 조정받는 현재 가격대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밸류체인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거라 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슈 있었죠. 키파운드리 그 17년 만에 다시 인수한다고 해요. 2004년에 하이닉스가 힘들었을 때 그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메모리 떼어서 매그나치 반도체를 설립했었죠. 이걸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키파운드리는 그 매그나치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만 떼어낸 회사였는데 이걸 다시 인수한다는 거고요. 기존 자회사가 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굉장히 비슷한 웨이퍼 처리량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이제 기존 대비 2배 정도로 성장할 텐데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서 타이밍은 천천히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업종 상승률 1위가 거의 뭐 유일한 빨간불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2% 올랐는데 시멘트 때문이에요.
목요일에 윗골이 쫙 달면서 수급 들어오더니 금요일에 한 번 더 수급 들어오는 게 이제 사실 목요일 차트로만 끝났으면은 뭐 테마가 잠시 꼈거나 사람들이 큰 관심 갖지 않았을 텐데 금요일 차트까지 보면은 뭐 나 진심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그 복합 사업 기대감이라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 장중 뭐 좀 반짝거리더니 다시 낙폭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이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에요. 뭐 DLENC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와서 소폭 플러스이긴 했지만 나머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좀 ESG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들 주가가 크게 좀 떨어졌었던 이유가 음, 결국 ESG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유연탄으로 시멘트를 만들죠. 근데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유연탄의 가격이 막 3배 이상 올라버리니까 시멘트 업체들의 그 실적 우려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환경오염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 그리고 이 ESG의 역풍으로 실적 우려까지 커지니까 이렇게 좀 최근까지 쭉 조정을 받았었던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ESG의 역풍 때문에 하락한 업종이니까 ESG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시멘트가 이 유연탄 대신에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해서 ESG 업체로 극복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좀 알아봤을 때 기업 하나만 좀 예로 들이자면은 이제 쌍용 양회공업 그러니까 지금은 사명이 쌍용 CNE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간 150만 톤 정도 유연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0만 톤 정도밖에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탄 사용량을 30%가량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줄인 거예요. 결국 ESG 역풍으로 주가가 크게 꺾였다가 ESG 업종군으로 다시 거듭날 모멘텀을 갖춰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는 시장이 호응하지 않았을 뿐 원래부터 있었던 재료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기대감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동시에 남북 경협 테마로도 움직이니까 이런 재료들도 내재되어 있으면서 주가도 이렇게 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반등이 좀 나올 때 충분히 따라붙은 매수 수급이 받쳐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강하죠. 위메이드가 14% 상승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제치고 이제 코스닥 시총 5위입니다. 코스닥 5위입니다. 시총 6조를 넘었고요. NHN이랑 블록체인 사업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NHN이 보유한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이게 원래 위메이드의 계획이었으니까 계획대로 잘 흘러왔죠. 게임사가 각자 자기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개발을 공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위믹스 플랫폼의 다른 게임사들도 참여시키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결국에 뭐 게임이나 뭐 엔터나 메타버스까지 좀 이렇게 아웃퍼폼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건 결국에 NFT예요. NFT가 계속 뜨거우면 엔터주, 메타버스 연동되고 메타버스랑 NFT 게임이 또 연동되니까 NFT가 버텨주면은 이들 산업군의 기조도 단기적으로 계속 버텨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자산에 이제 희소성을 주고 희소성 프리미엄을 주는 게 이 NFT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가진 이 고유 자산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시장 내에서는 뭐 내 고유 캐릭터라던가 또 아이템 같은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거래하고요. 엔터 시장을 예로 하자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뭐 그림이라던가 굿즈 같은 거 음원까지도 이 NFT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고유 물품을 들고 있으면은 그 집단 내에서는 내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TS랑 팬이 소통하는 작은 공간에 참여하려면 NFT가 필요할 거고요. 이 NFT를 통해서 그 집단 내에 내 신분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무시당하긴 어렵겠죠. 결국 그 시장의 환경 자체가 또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들의 생태계는 지금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좀 같이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장도 역시 뭐 하이브부터 JYP, SM 또 YG까지 이렇게 4개 엔터사들 같이 또 플러스 마감해줬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 하락의 주범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었죠. 머크 치료제 역량인데 복제할 로열티도 거의 안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에겐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기존 제약사들은 뒷목 잡는 일이에요. 자체 지금 백신 개발 중인데 머크사가 그냥 로열티도 안 받는다고 하고 다 뿌린다고 하면 머크사가 시장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나 이미 개발한 회사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고요. 뭐 레키로나 쪽의 센틸리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유바이로직스 그리고 CMO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바이넥스까지 전반적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반면에 머크사가 이제 FDA 승인되면은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것들은 이제 또 한번 반짝거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 종목으로 더존 비주온이 역대급 공시사고가 있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을 27일에 공시했었는데요. 16억 나왔었고요. 컨센이 140억, 150억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틀간 이렇게 폭락하다가 금요일에 갑자기 정정 공시 나왔는데 이게 16억이 아니라 109억으로 순이익 이제 죄송하다고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 담당 직원 실수라고 해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재산상 손해를 보셨을 텐데 뭐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게 법적 책임도 애매합니다. 이게 잠정 실적 공시가 원래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제가 뭐 이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매수 관점 잡으시려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6억에서 109억으로 순이익이 이제 재공시했을 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걸로만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공시로 약 100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자기 주식 처분한 금액이 100억 정도 되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전부 진짜 오리지널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면 이 109억 이익 나온 게 사실 엄청난 뭐 사업 손실이라고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 이익이 아니라 주식 처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중에서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이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센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더준비주원이 또 대표적인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게 브랜드 이미지에 또 타격을 주겠죠. 그래서 제공시 나오면서 시간에 또 6% 이상 급등이 또 나오던데 웬만하면 자세한 내용 좀 파악하고 대처하시자 좀 보수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실수하면 또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리죠. 이런 잠정 실적에 대한 실수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는지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 들어가 볼 텐데 11월의 첫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좀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네,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금요일장 깨진 코스피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요일날 우려했던 시간의 흐름도 사실 뉴욕 증시 열리고 흐름 괜찮았거든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뭐 테이퍼링, 신흥국 리스크부터 단기채 급등까지 이유라면 많겠죠. 근데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자면 보시는 차트 보시면 이제 가장 위에 노란색 차트가 미국 다우 지수고요. 중간에 빨간색 차트가 코스피, 아래 초록색은 중국 상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미국, 한국, 중국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랑 한국은 추세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이랑 중국은 추세적으로 좁혀지고 있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던 게 언제부턴가인지를 보면 7월 중순 이후부터예요. 이때부터 미국이랑 한국은 상대 격차가 서서히 벌어졌고 한국이랑 중국은 벌어졌던 게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7월부터 중국발 규제 리스크로 고강도의 제재가 쭉쭉 이어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 쪽 외인 수급이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잠시 들어왔던 게 우리도 이어서 플랫폼 규제 때려버리니까 외인 입장에선 피난처라 생각했던 곳이 피난처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9월 이후에 미국과 차이를 더 벌리면서 중국과 흐름을 이렇게 더 같이 하게 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헝다 사태로 바스켓 수급에 불리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중국발 전력난이 공급망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가 이때부터 좀 있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10월 14일 그 중국 PPI가 10.7% 나왔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은 결국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중에서 중간재 비중이 약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었고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첫 번째 헝다 사태는 여진이 좀 남겠지만 근본적인 충격은 주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중국발 원자재도 최근 투기 세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더 이렇게 이렇게 더 꺾이면서 중국과 동조화되는 흐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다시 확 미국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격차를 좁힌다라고 보기보다는 적정선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지표들을 좀 볼까요? 다른 국가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다른 국가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만 좀 마이웨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랑 좀 비교를 해봐도 한국을 이제 보기 좋게 일단 뭐 중국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한국이 중간에 있고요.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또 추가적으로 국가별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이건 국가별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수익률이에요. 일단 수익률을 보자면은 우리나라만 마이웨이예요. 요 밑에 있죠. 최악의 수익률로 뭐 3개월 수익률 마찬가지 1개월 수익률 내 갈 길 가고 있고 그리고 국가별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PER 10배 가장 낮습니다. 또 PBR도 1.2에서 1.1배 역시나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더 보여드리자면은 어닝을 볼까요? EPS 증가율은 좋죠. 장기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한마디로 밸류를 봤을 땐 상대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양호하고 유동성을 봤을 땐 금요일만 해도 여름 이후로 개인 최대 매수세 그리고 지난번에 그 2,900포인트까지 갔을 때 신용이 3조 정도 털렸었죠. 대략 22조에서 고객 예탁금 60조 중반대니까 유동성이 문제가 없다면 결국 꺾이는 건 센티멘탈, 투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2,90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늘 장만 좀 보자면 포인트는 다시 마디 지수대를 회복하느냐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 초반 좋은 흐름 보여줄 거고요. 장 초반 좋은 흐름 보여줄 거고요. 수출입 통계 나오죠. 수출입 통계 나오는데 그리고 장중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나올 건데 여기서 경고함을 보여주면 상승폭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을 텐데 요소수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경제신문 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중요한 거 하나 짚어드리자면은 요소수가 아니라 요소가 문제인 겁니다. 요소수의 원료가 요소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이걸 석탄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요소 추출이 어려운 거죠. 결국 수출 금지한 겁니다. 근데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이 뭐 롯데정밀화학, 휴캠스, KG케미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요소수 매출 비중 정말 적고요. 많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금 문제는 요소가 문제인 거고요. 이 요소가 없으면 이 요소수도 못 만듭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요소수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요소수 없으면 저출력이라서 엔진에 무리가 와요. 근데 재고는 없는 상황이고 이번 기업들 실적 보면은 물류비 상승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뭐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도 물류 대란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 나왔던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충분히 시장의 악재로 또 스노우볼 굴러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하셔야겠고요. 뭐 관련주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들고 계시다면 요소 테마가 부각받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이유로 빠른 수익 관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요. 요소가 비료 제조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에도 질소산화물 저감시키려고 요소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물류 대란에 이어서 농산물 대란 또 공기 오염 대란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거고 바이오 디젤이나 중유도 이 질소산화물 감축시키니까요. 관련된 악재가 더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아이디어로도 살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 빠질 때 장기적인 큰 틀로 보셔야 되는 건 역시 신환경주죠. 좋은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에선 원전 쪽이 될 거고 최근 눌러주고 있는 곳에선 탄소 배출권 판매 종목군들이랑 수소 밸류체인 보시자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안이 결국 기존 대비 전체 예산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안은 반토막 났지만은 기후 변화 예산은 5,550달러가 책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대비 전체 예산은 반토막이지만 기후 변화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거고 이거 확정돼서 넘어가면 글로벌 그린 산업 전반에 또 긍정적 바람이 불 거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 이쪽이다라고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전반적으로 투자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조금만 더 좁혀 볼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현대중공업 들고 왔습니다. 사실 상장 당시 뭐 좀 말이 많았죠. 많은 조선업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했는데 뭐 그것까진 말하기에는 좀 시간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3분기 잠정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 보면은 747억. 보면 뭐 표면적으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충당급 환입
환입액이 이제 280억 정도 일회성 수익 들어오고, 그리고 연불채권 대손 충당금도 250억 비용 반영되는데, 이런 일회성 손익을 없애더라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은 상회했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2조 이상의 또 수주도, 신규 수주도 이미 땡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미래 가치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드리겠고, 현대중공업의 수소 전략을 보면은 사실 업스트림부터 그 미드스트림까지 밸류체인 구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해상 발전, 해상 운송부터 탄소 포집이랑 저장, 그리고 수소 생산 인프라, 또 액화 수소 탱크 활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사의 수소 운송에 그 메인 밸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암모니아랑 액상수소 운송을 고려할 텐데, 암모니아는 이미 그 LPG 운반선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빠르게 밸류에 녹아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액화수소 처리 시스템까지 그 액화수소 극저온 탱크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역시나 LNG 운반선 기술을 토대로 그 액화수소 운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근 조선업 수주도 폭발적이면서 업종 주가도 되돌림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투자의 바로미터로 좀 말할 수 있는 그 신조선가도 지금 150포인트 정도 기록을 했죠. 이게 조선 호황기였던 그 2009년 7월 달 이후로 지금 1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수주와 이 대금 시차가 있다 보니까 실적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오겠지만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눌림목 줄 때마다 좀 모아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동사도 최근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다르게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그 3개월 낙원 물량도 충분히 소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으로 뭐 11만 5천 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절가 9만 5천 원, 목표가 13만 8천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